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산간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지방에는 내일 새벽까지 산간에 최고 80mm, 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린 뒤 차차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제주 북부와 산간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항공기와 여객선의 운항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파도가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 위반과 특혜 의혹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감사위원회가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심의 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오라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이의가 있으면 조정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조례를 위반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조정 요청은 도의회 동의 절차가 끝난 뒤에 밟는 절차라며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여일 만에 회의를 다시 소집한 것도 도의회 동의 이전 협의 단계인 만큼 월권이나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지하수 관정을 넘겨받은 것은 기존 사업자와 같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새로 편입된 부지에 대한 사전 입지 검토 절차도 필수 절차가 아니라며 생략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좀 객관성, 공정성 있는 법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죠. 대체적인 다수 의견이 큰 이견 없는 의견들이었어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감사위원회가 기본적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제주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을 전혀 대면 조사하지 않고 서면 자료만 갖고 판단한 것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행정행위에 있어서 사업자에 대한 특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위원회의 어떤 운영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가 단순히 그냥 법리 해석으로만 그쳤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운. 시민단체들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개발공사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주 맥주와 탄산수 사업이 잇따라 좌초됐는데요.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수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미국 브루클리사와 제주 크래프트 맥주 사업 추진을 협약한 제주개발공사. 투자자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도의회와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사업은 강행됐습니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사장이 바뀐 뒤 제주산 보리를 사용하지 않는 협약 내용을 문제 삼아 사업 중단을 선언했고 협약이 무효라며 출자도 중단했습니다. 결국 브루클리사는 협약에 따른 투자 의무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고 개발공사는 5억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개발공사가 협약에 하자가 있는지 법리 검토를 소홀히 했다며 제주도에 기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CJ제일제당과 함께 추진하려다 무산된 탄산수 사업 역시 사전 검토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 기관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합작법인의 탄산수 제조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도 미흡했다는 겁니다. 시장 조사를 외부기관에 맡겨 자체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사업이 추진되게 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또 개발공사가 도내 거래처에 삼다수를 공급하면서 일부 업체에는 공급 기준가보다 많이 받거나 덜 받은 것은 특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얼마 전 납품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줬는데요. 불과 나흘 만에 또 다른 소방공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자살을 시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 동부소방서 소속 간부인 51살 강모 씨. 강 씨는 지난 17일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장비 납품 비리에 연루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직위 해제된 지 이틀 뒤였습니다. 우리한테도 다치지도 또 안 다치려는 보장도 줬는데 그래서 잘못한 거는 뭐 충분히 그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그래야 되는. 강 씨는 지난해까지 제주도 소방본부의 장비 구매를 담당하는 간부였었습니다. 부하 직원 강모 씨는 업체로부터 2,4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공금 1,8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장비 검수를 맡았던 장모 씨는 검찰 소환조사 직후인 지난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들을 비롯해 최근 4년 동안 장비 구매 업무를 맡았던 소방공무원 8명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현직 소방서장 등 고위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최근 또 다른 납품 비리를 포착하고 일선 소방서의 계약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비리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다 경찰까지 수사를 확대하면서 수사 내용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그제 우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 선적 대형 선망 어선은 어획물을 싣고 부산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해경은 사고 선박이 지난 19일 서귀포항에서 선단으로부터 어획물을 넘겨받고 출항해 부산으로 가던 중 4, 5m 높이의 파도를 맞고 침수돼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선원 66살 조모 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는 한편 선장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비롯해 100여 개가 넘는 용암동굴이 있는데요. 동굴 위에 도로가 들어서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잇따르면서 상당수가 붕괴할 위험에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지 주변 국도 옆으로 뚫려 있는 동굴 입구. 안으로 들어가 보자 거대한 자연 동굴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동굴 천장에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파이프로 천장을 위태롭게 받쳐놨습니다. 제 머리 위로는 도로가 나와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천 대가 넘는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이 안반들이 곳곳에서 떨어진 흔적들이 눈에 띕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세계 자연유산인 용천동굴과 만장굴 등 용암동굴 10군데가 붕괴나 파괴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굴 위로 2군데에서 10군데까지 도로가 교차해 차량 통행이 늘면서 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트럭과 화물차와 굉장한 이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취약한 환경으로 지금 돼 있어서 특히 제2공항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예정지에도 동굴이 분포하고 있지만 지질학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지질 특성상 10m 이내에 소규모 동굴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관리라든가 안전상의 어떤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이후 제주도와 부근 바다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지반 침하와 동굴 붕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대학교가 교육대학의 아라 캠퍼스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제주대학교 하양진 총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캠퍼스 이전을 위해 정부는 물론 교대 구성원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 교대가 있는 산하 캠퍼스 부지는 교사 교육센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시 모집 비중을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54%로 높이고 인권센터를 신설해 학내 인권과 성평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돈장에 액비순환 시스템을 도입하면 축산 악취를 크게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두한 경남과학기술대 교수는 어제 제주도 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양돈장에 액비순환 시스템을 도입하고 바이오 커튼과 오존수를 활용할 경우 악취의 90% 이상이 차단된다는 실증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돼지 3,000마리를 키우는 양돈장의 경우 액비순환 시스템 설치 비용이 9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농가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올겨울 강원도에는 눈이 많이 내리면서 강원도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이 이달 말까지 개방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적어졌기 때문인데 눈과 어우러진 순백의 자작나무 숲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 MBC 전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 하얗게 쌓인 눈과 순백의 자작나무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겨울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산불 위험 때문에 2월이면 입산을 통제했습니다. 올겨울 눈이 많이 내려 산불 위험이 적어지면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자 요즘 같은 평일에도 400~500명, 주말과 휴일에는 2,000명가량이 명품 숲을 즐기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산불 위험도가 낮아 2월달 한시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400~500명, 주말에는 2,000명 이상 탐방객이 오고 있습니다.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은 138만 헥타르의 국유림에 30년 된 자작나무가 20m 이상 곱게 뻗어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41만 4천여 그루의 자작나무는 빼곡히 속살을 드러내며 아직도 쌓여있는 눈과 함께 바람을 친구 삼아 방문객들에게 속삭임을 건넵니다. 자작나무 숲의 눈밭 위를 걸을 때마다 나는 사박사박 얇은 종이를 구기는 소리와 바람이 나무를 스칠 때 나는 소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곳을 찾은 등산객들은 눈앞에 펼쳐진 하얀 세상에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일단 하얘지고 무슨 동화 세상? 내가 괜히 공주가 된 느낌? 네, 너무 좋았어요. 순백으로 밝히는 자작나무 숲의 울림을 즐기기 위해 지난해만 22만 4천여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달에도 지금까지 벌써 11,000여 명이 자작나무 명품 숲을 다녀가며 하얀 세상을 즐기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작자작 속삭이는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은 이달 말까지만 눈부신 설경을 선사합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낮을 기해 일부 육상에는 강풍 예비 특보가, 산간에는 호우 예비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 가량이고요. 남부와 산간에는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비뿐만 아니라 곳곳에는 짙은 안개까지 깔리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10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낮 기온도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종일 13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12도 내외, 낮 기온은 15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도 오늘까지는 평년보다 4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산간에는 겨울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빗길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섬적도 궂은 날씨 속의 기온은 11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오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점차 거세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 흐리거나 비가 오는 가운데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로 체포된 베트남 여성 용의자가 지난해 제주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29살 도안티 흐엉은 지난해 11월 2일 제주로 입국해 나흘 동안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입국 목적이 관광이었다는 점 외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 등은 흐엉의 제주 행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 화장실 성폭행 미수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판사는 지난해 8월 새벽 시간에 제주시청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장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충격을 입어 현재까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어촌계 운영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49살 현모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5년 동안 서귀포시 한 어촌계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어촌계 이월금과 건물 임대료 수익 등 1억 5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오른 제주 유나이티드가 오늘 예선 첫 경기를 갖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오늘 저녁 8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 장수 수닝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H조 첫 경기를 치릅니다. 우리나라의 최용수 감독이 이끄는 장수 수닝 FC는 중국 슈퍼리그 상위권 팀으로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홍정호 선수가 중심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고 오늘 경기에 중국에서 1000여 명의 응원단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2021년까지 55억 원을 들여 관광지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영 관광지는 관광 수요가 많은 관광지와 유료 관광지를 우선 정비하고 사설 관광지는 일정 부분 자부담을 원칙으로 화장실과 출입로의 정비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무장애 관광 환경 시설과 설비를 적극적으로 갖춘 경우 3년간 인증을 해주고 관광진흥기금을 우선 융자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